제4절에서는 비즈니스 아키텍처의 정의, 즉 구조적 설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제5절에서는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프로세스들을 핵심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그리고 지원 프로세스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포터는 가치사슬을 설명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프로세스와 지원 프로세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기업의 핵심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이 핵심 프로세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부가가치 활동을 의미합니다. 한편 지원 프로세스는 부가가치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핵심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지원 프로세스는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관리 프로세스와 전통적인 보조 프로세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리 프로세스는 전형적인 기획, 조직화, 의사소통, 그리고 관리 통제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보조 프로세스에는 포터의 가치세설에서 언급된 인사, 재무회계, IT 시스템에 의한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관리 프로세스이고 무엇이 보조 프로세스인지의 구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 프로세스와 지원 프로세스가 있고 이러한 프로세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리 프로세스가 추가되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은 핵심 프로세스, 그림의 왼쪽에 핵심 프로세스 보이시죠? 그리고 상단부에 관리 프로세스, 그리고 오른쪽 하단부에 지원 프로세스를 표시하고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기전자 소비재 산업의 연구개발 사이클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 원가를 낮추려는 노력으로 표준 부품의 사용률을 높이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표준 부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신규 개발자를 관리하기 위해 표준 부품의 사용률을 검토하는 관리 프로세스가 맨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지원 프로세스는 이러한 설계가 승인된 이후 시제품 제작을 위해 외주 업체를 선정하고 그것에 발주하고 납품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전산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프로세스와 지원 프로세스가 일상적인 업무라면 이것이 일상적이라면 핵심 프로세스에 넣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 실무자가 매일 처리하는 업무라면 이는 핵심 프로세스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프로세스 개선이나 전사적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등 BPM 그룹이나 관리자에 의한 비정기적 프로젝트성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핵심 프로세스와 분리 가능한 관리 프로세스나 지원 프로세스가 됩니다. 이처럼 프로세스 아키텍처의 범주를 정하는 것은 결국 효율적인 비즈니스 아키텍처링 관리 단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집중할 가치사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대상 범위를 설정하여 적절히 아키텍처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5절에서는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프로세스들을 핵심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그리고 지원 프로세스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6절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키텍처는
레벨 0의 가치사슬부터 레벨 1, 2, 3의 서브 프로세스로 분화하여 생성되는데, 이때 서브 프로세스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큰 과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표준화된 여러 가지 프로세스 프레임워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동종 업계 기업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자사의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물류 분야의 SCOR 프레임워크와 그에 참조할 만한 프레임워크를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SCC Supply Chain Council은 1966년에 설립된 비영리 컨소시엄으로서 2014년 미국의 American Production and Inventory Control Society, 즉 APICS에 합병되어 현재는 APICS SCC가 공식 명칭이며, 여기에 1000개가 넘는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SCOR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APICS SCC가 제안한 프레임워크로서 공급망 관리를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레임워크의 국제 표준으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에서 보듯이 SCOR 프레임워크는 레벨 0의 가치사슬 밑에 레벨 1, 2, 3만을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사슬을 레벨 0부터 시작하면 공급망 관리는 레벨 1으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벨 1의 공급망 프로세스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레벨 2에서는 계획, 플랜, 즉 P, 조달, 여기는 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달, 소스, S, 또 제조, make, M, 밑에 보시면 M1, M2, M3 있죠, M, 그리고 배송, delivery, 그래서 D1, D2, D3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반환이 있습니다. 반환, 여기 수익이라고 되어 있고요. return, 반환도 되고 수익도 되고, 그래서 R 등의 5가지의 서브 프로세스가 레벨 2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지원, enable이라는 것도 추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2는 제조 방식에 맞는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조달 S와 제조 M, 배송 D 프로세스 안에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제품 특성에 맞추어진 프로세스 모델지의 옵션들이 3개가 존재합니다. 보시면 제조, 여러분 제조 프로세스 한번 보세요. 가운데 제일 중심에 제조의 make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M1, M2, M3 3가지의 옵션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M1은 여러분 make to stock, 즉 계획 생산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건 전통적인 생산 방식이죠. 계획 생산을 해서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하는 그러한 생산 방식인 것입니다. 또 M2, make to order, 이거는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서 주문 생산 방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동차와 같이 고가로 고객이 제품 배송을 기다려주는 제품 생산 방식입니다. 주문에 따른 생산을 의미하죠. 그리고 M3는 engineer to order, 이거는 주문 가공 방식으로서 표준화된 제품이 아니라 개별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생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제조 방식은 이 3가지 방식에 거의 대응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코 표준을 부품 제공업체의 공급망 관리로 확장한다면 가치사슬에 M1, M2, M3가 혼재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M1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M2만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기업은 이 M1, M2를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레벨 3에서, 그래서 이 제조를 중심으로 해서
make를 중심으로 해서 레벨 3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레벨 3에서는 선택된 프로세스 따른 또 다른 표준적인 하위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M2를 지금 레벨 3에 보시면 make to order로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겁니다. 이 M2를 선택한 걸로 예로 해서 레벨 3에서는 M201 즉 생산 계획 schedule production activities, M202 생산 지시, M203 테스트 생산과 테스트죠. M204 패키지 포장입니다. 그리고 M205 스토리지 스테이지 프로덕트 보관입니다. 스토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M206에서 출하 준비하는 겁니다. Release Product to Delivery 배송 준비하는 것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레벨 3에서 제조 M2에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표준적으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201, M202 각각에 대한 또 다른 세부적인 레벨을 우리가 레벨 4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스코어에서는 이 레벨 4부터는 각 회사의 구성원이 임의로 정의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가정하고 표준적인 프로세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하는 기업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제일 상단부의 레벨 1, 레벨 2, 레벨 3에 대해서는 이러한 용어를 지금 여기 그림 안에 있는 용어들은 정확하게 이것이 표준 용어이고 이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코어의 표준을 준수하면 기업의 공급망 프로세스를 표현할 때 슬라이드의 그림과 같이 화살표와 문자 기호로 공급망을 단순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은 외부에 3개 부품 업체가 있습니다. 외장재 공급자 제일 왼쪽에 내장재 일반 사양 중국의 업체네요. 그리고 내장재 고급 사양 이탈리아 업체네요. 이러한 3개의 부품 업체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아서 SSS 소스입니다. 이게 소스 조달이죠. 받아서 생산은 M 첫 번째 부분은 M1 방식으로, 두 번째는 M2 방식으로, 세 번째는 M3 방식으로 들어와서 배송 D1, D2, D3를 해서 이렇게 나타내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번호 1은 계획 생산, 이 계획 생산이죠. 그 M1 아까 M1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주문 생산 Make to Order. 세 번째는 주문 가공 생산 방식이죠. Engineer to Order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의 특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구분하는 수직선이 보이죠? 이 수직선은 실선은 기업 외부, 점선은 조직 내부. 점선이 있나요? 점선이 있네요. 점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선은 기업의 외부를 보여주고 점선은 조직 내부의 부서 간의 물류 이동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P가 있나요? P가 없네요. Plan, Return, Enable 등은 여기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Plan과 그 아까 Plan 이 레벨 2에서의 Plan과 마지막에 Return 다섯 번째 단계가 Return이 있었죠. SMD 다음에 Return이 있었어요. 수익 내지는 반환 이것이 있는데 P와 Return은 이 그림에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리고 또 여섯 번째로 추가된 Enable이 있었다 그랬죠. E로 시작하는 거 E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스코어 프레임워크에 맞춰진 이런 그림을 우리는 스코어에서는 thread diagram, THREAD, thread diagram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표준 프레임워크를 받아들인다면 관련된 여러 회사들이
동일한 개념의 용어를 함께 사용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스코어는 성과지표의 정의가 표준화되어 있어서 자사의 성과지표를 업계의 표준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표는 스코어가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어의 성과지표는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고객관점, 성과 속성 밑에 고객관점과 내부관점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고객관점에서의 3개, 또 조직 내부의 관점에서의 비용과 자산이라는 2개의 관점 등 총 5개의 일반적 카테고리로 성과지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과지표는 5개의 카테고리로 레벨 1, 2, 3의 성과지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스코어는 개별 업체의 지표는 공개하지 않지만 개별적인 업체별의 그 지표는 공개하지 않지만 이런 업체별로 취합된 업계의 평균적인 성과지표 결과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의 스코어 표준에 맞추어 이런 지표를 관리한다면 업계 표준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효과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단의 서플라이 체인 카운슬 즉 SCC 구성원들은 스코어 프레임워크를 회사 전반의 가치사슬 프레임워크로 확산하여 만들고자 시도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Value Chain Council, 그래서 VCC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스코어와 유사한 Value Reference Model이라는 자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달이라는 소스 대신에 buy, 또 배송이라는 delivery 대신에 fulfill, 그리고 수익 또는 반환 리턴 대신에 suppor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VCC는 재정적인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여서 경쟁 동력을 잃고서 SCC에 흡수되었습니다. SCC 역시 공급망 프레임워크의 한계를 넘어선 표준화의 요구가 제기되어 최근에는 D코어 모델, 또 C코어 모델, 또 M4 Supply Chain Performance 모델, 또 PL코어 모델 등과 같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개발, 확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통신업체들이 참여하는 텔렘 매니지먼트 포럼, 즉 TM 포럼에서는 통신회사를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로 ETOM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으며, 또 보험업계의 컨소시엄인 ACORD, 어코드 역시 표준 프레임워크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제5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제1절과 제2절에서 기업 조직의 계층 분화가 지닌 문제를 설명하였고, 이러한 계층 분화 조직의 대안으로서 프로세스 조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3절에서 제5절까지에서는 조직의 계층에 따른 아키텍처 방법론의 사례를 제시하고 핵심 프로세스와 이를 보조하는 보조 프로세스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6절에서는 효과적인 아키텍처링 모델로서 스코어 등의 표준 비즈니스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